안녕하세요. 천호동 자전거 골목 벨로만입니다. 오늘은 펑크 수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자전거 기본 정비하면 펑크 수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이미 기존에 관련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해야 되나 잠시 고민해 봤었지만 벨로만 페이지를 찾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비부터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벨로만 정비 강좌 영상 시간은 굉장히 긴 편이에요.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초보자분들이라도 손쉽게 정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좌는 가장 많이 쓰이는 튜브가 들어있는 클린처 타이어를 가지고 정비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리스나 튜블라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뿅! 준비물은 타이어, 그 다음에 타이어를 벗길 타이어 레버 2개, 고무용 본드, 패치, 사포, 펌프 등이 있습니다. 펌프는 이렇게 스탠드 펌프, 핸드 펌프, CO2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샵이니까 오늘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장에 오셔서 펑크 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펑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행 중에 갑자기 바람이 빠졌다. 이거는 펑크가 맞습니다. 두 번째,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바람이 없어서 바람을 넣고 하루 정도 잘 타시고 집에 돌아와서 세워놓는데 다음날 보니까 바람이 약간 빠져 있어요. 이 경우에는 펑크일 수도 있고 펑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2번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런 종이컵에 물을 담아서 구찌 부분을 담가 보세요. 이제 구찌 부분 위로 가게 이렇게 담가서 뽀글뽀글 올라온다. 이러면 코어가 풀렸거나 고무실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런 프레스타 밸브라면 코어 공구를 이용하거나 코어 공구가 없을 경우에는 롱노즈 등으로 해당 코어 부분을 잡고 조여줍니다. 조여준 다음에 다시 넣었는데 뽀글뽀글이 없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펑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코어를 잠그고 뽀글뽀글 알려놨는데 다음날 또 빠져있다. 이러면은 펑크일 수도 있죠. 바람 넣는 밸브 타입이 이거와 같이 덧눕 방식이다. 이럴 경우에는 당겨진 고무 풀어주시고 끝에 부분을 한번 잠가 보세요. 돌아간다. 돌아가면 이 부분이 풀려서 바람이 새는 거고요. 담가보고 그래도 뽀글뽀글 올라온다. 그러면 머리 부분을 풀러서 안에 고무를 확인합니다. 이 고무 부분, 까맣게 되어 있는 고무 부분 위쪽이 찢어져 있거나 아래쪽이 많이 찢어져 있거나 반쯤 날아가 있거나 그러면 이 고무가 상해서 바람이 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무를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까운 샵에 가셔서 덧눕 무시 세트 하나 주세요 라고 하세요. 비싸봐야 뭐 1,000원 정도만 받으실 겁니다. 무시 고무 세트를 교체를 해주세요. 끼시고 꾹 잠가서 테스트 해봤는데 뽀글뽀글 안 올라온다. 그러면 펑크가 아닙니다. 밸브 타입이 이런 슈레더다. 롱루즈를 이용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안에 밸브 코어를 잠가주면 됩니다. 만일 잠갔는데도 바람이 계속 새신다면 자동차, 오토바이랑 동일한 규격이기 때문에 근처에 자전거 샵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카센터, 오토바이 센터 가셔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하셔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펑크가 아닙니다. 자, 이제 펑크일 경우 펑크 정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서 타이어를 벗겨 주시면 됩니다. 타이어 레버 하나를 우선 들어서 밸브의 반대쪽부터 시작합니다. 밸브의 반대쪽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 타이어 레버를 타이어 안쪽에 집어넣어서 타이어를 벗겨낼 건데 이 밸브가 있는 쪽에서 타이어 레버를 넣고 제끼려고 하다 보면 튜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상돼서 펑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습관대로 기준점을 삼아서 밸브의 반대쪽부터 타이어를 벗기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바람을 뺀 상태에서 제꼈죠? 상태에서 타이어 림 안쪽으로 제낀 다음에 타이어 레버 한 개를 이 타이어와 림 사이에 넣어서 타이어 두 군데를 한 번에 물리면 타이어 빼시기가 어려우시니까 한쪽 면만 물어서
제끼신 다음에 여기서 타이어 레버를 스포크부에 하나를 걸어줍니다. 앞으로 이동해서 딱 벗겨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힘으로 좀 살짝 제껴서 타이어 레버를 다시 넣고 제껴줍니다. 누르고 쭉 옆으로 옮겨서 아직 안 나온 부분에 꽂아서 제껴줍니다. 튕겨나갔죠? 그럼 이 상태면 거의 다 풀린 겁니다. 이 상태는 타이어 사이에 집어넣고 타이어 주걱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튜브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밸브 있는 부분은 안 빠지니까 밸브를 다시 위로 돌려서 타이어를 반대쪽으로 확 제끼신 다음에 튜브를 이렇게 쏙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튜브를 다 벗겨내셨으면 혹시 앞정이나 뭐 피스 뭐 이런 것들이 타이어 겉면에 박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돌리다가 앞정이 박힌 걸 딱 찾았다 이러면 이걸 바로 뽑지 마시고 펑크난 부분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타이어를 살포시 내려놓고 튜브를 잡고 밸브 쪽을 맞춰서 이렇게 대봅니다. 그럼 여기에 박혀 있었으니까 펑크도 여기에 나 있겠죠. 여기에 있거나 반대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펑크난 부분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겉 표면에 보이는 게 없다. 보이는 게 없으면 안쪽 타이어 안쪽 면을 손으로 한번 훑어주세요. 밖에서 보이지 않았던 뾰족한 부분이 안쪽에 박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펑크 수리를 아무리 잘하시고 다시 장착을 하셔도 안쪽에서 계속 찔리기 때문에 계속 펑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필수사항으로 타이어 안쪽 면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확 제끼다가 맨손에 찔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느끼면서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하시다가 찾으시면 소리를 한번 질리시고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제거를 해주시고 타이어 안쪽 면에서도 뾰족한 걸 못 찾았다. 그럼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그럴 경우에는 이 튜브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봅니다. 엄청 많이 커지죠? 사이클 튜브입니다. 타이어에 들어갈 때 부치 부분을 위로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펑크가 난다면 뭐 뾰족한 것들이 이렇게 안쪽에서 찔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있기도 있죠. 대부분 바깥에서 펑크의 원인이 되는 뭔가가 찔리겠죠. 체크를 할 때 위쪽 면을 먼저 체크를 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돌려봅니다. 없으면 안쪽 면도 돌려가면서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를 하다가 보면 펑크가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소리도 나면서 가까이 되면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원형 튜브의 바깥쪽 면에서 찔린 경우죠. 이거는 밖에서 시프트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타이어 안쪽 면 훑은 거를 다시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바람이 안쪽에서 났다 이러면 외부 침투에 의한 펑크가 아닌 림 안쪽 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타이어를 림에서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림 테이프가 감겨 있습니다. 이 림 테이프가 뭐냐면 림을 가공할 때 스포크 부분 이거는 이런 롱노즈로 제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림 테이프를 제껴 보시면 구멍 난 부분들이 보이세요. 이렇게 요 구멍들은 스포크 밑부를 넣기 위해서 드릴링 된 구멍들입니다. 어떤 경우 안쪽에서 펑크가 나냐, 림 테이프가 감겨 있는데 림 테이프가 이렇게 잘 감겨 있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으로 림 테이프가 밀리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드릴링한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공기압을 빡빡하게 넣으면 이 부분으로 튜브가 밀려 들어가면서 펑크가 나게 됩니다. 림 테이프를 살짝 풀러서 다시 제자리를 잡아 주시거나 림 테이프가 손상된 경우에는 림 테이프를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튜브가 안쪽에서 펑크 나는 원인과 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아까 돌리다가 펑크난 부분을 찾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렸는데도 못 찾는다 이럴 경우에 확실한 방법은 세숫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튜브를 물속에 완전히 담가 보는 겁니다. 담가서 돌려가는 거죠. 천천히 돌려가면 펑크난 부분에서 뽀글뽀글이 올라오겠죠.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라이딩 중에 세숫대야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감각을 키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찾았으면 이 부분을 잘 잡아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바람을 빼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에 사포질을 해줍니다. 준비된 요 패치 사이즈보다 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넉넉하게. 굉장히 많이 긁으실 필요는 없어요. 튜브 찢어집니다. 먼지만 덜어내고 표면을 살짝만 거칠게 할 정도로만 사포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사포질을 하다가 펑크난 부분이 어딘지 까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번거롭지만 바람을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바람 나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찾은 다음에 준비된 고무 본드를 잽싸게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찍은 부분을 동그랗게 원으로, 패치가 동그라니까요, 패치보다 또 살짝 크게 발라주십니다. 본드는 골고루, 최대한 얇게 골고루만 바르면 패치는 아주 단단하게 붙습니다. 너무 두껍게 쭉 바르면 패치를 붙이기 전에 본드를 말려주셔야 됩니다. 바르지 안 되면 이렇게 광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패치를 붙이시면 패치가 놀고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마르는 시간이, 굉장히 얇게 잘 발랐다 그러면 한 30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두껍게 발라가지고 한 1분 정도 넘게 기다려 주셔야 될 수도 있죠. 광이 거의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제 거의 말랐습니다. 이때 딱 붙이시면 됩니다. 어디야? 못 찾겠다. 이러면 바람을 또 넣습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바람이 요 정도 빠졌다. 요 정도 빠졌다면 패치를 이렇게 잘 베껴서 무릎 같은데 딱 올려놓고 가운데 부분에 딱 붙여줍니다. 그래서 골고루 펴바르세요. 붙일 때 패치가 접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아주 잘 발랐죠? 그러면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람을 또 살짝 넣어봅니다. 아주 원래 튜브인 양 떨어진 부분 없이 굉장히 잘 붙어 있습니다. 바람을 빼시고 타이어를 다시 장착을 하고, 요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태만 유지될 정도로 살짝 넣고 튜브를 넣어주시면 좋아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튜브도 더 잘 들어가고 튜브가 씹힐 일이 없어요. 해놓으시고 나서 중요한 부분 또 나옵니다. 아까 타이어를 뺄 때는 밸브의 반대쪽부터 뺐죠. 하지만 타이어를 장착할 때는 밸브 쪽부터 장착을 해야 됩니다. 밸브를 타이어 바깥쪽으로 밀어주시고 타이어를 밸브 쪽부터 넣어줘야 됩니다. 타이어가 림과 튜브 사이에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민 상태에서 한 손을 이용해서 쪽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게 먼저 만들어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위에서 살짝 눌러서 딱 눌러서 들어가게 비드 부분을 손바닥 부분, 요조 엄지손가락하고 손바닥 부분을 이용해서 쓸어 내리듯이 밀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갔으면 제껴놓고 나머지 부분을 손바닥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밀듯이 제껴줍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궁합이 굉장히 좋아서 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엄청 빡빡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손으로 제껴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잘못해서 더 벗겨지지 않도록 나머지 한 손으로 막아주세요. 벗겨지지 않게. 타이어 레버를 이 림 표면을 꼭 긁어주면서 밀어 넣어주세요. 밀어놓고 제낍니다. 쑥 들어가 버리네. 여기 누르면 들어가는 부분에서 쑥 제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옆으로 해서 이렇게 긁어서 걸리면 이렇게, 긁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펌프를 이용해서 적정 공기압을 넣으시고 이 표면이 균일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 바퀴를 들어서 한 바퀴 굴려봅니다. 꿀렁꿀렁하다면 안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꿀렁꿀렁 거리지 않으면 잘 장착이 된 거고 펑크 수리가 끝납니다. 항상 튜브 넣으실 때는 모양을 잡힐 정도까지만 바람을 살짝 넣어주신 다음에 장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펑크 수리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벨로만을 춤추게 합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